그러니까 방금 소개받은 폴리우레탄 산업협회의 김낙진 전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리우레탄 산업계에서 나름대로 대체 발표제에 대한 부분들을 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제는 오늘 앞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네, 목차도 보시는 바와 같이 8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우레탄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군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폴리우레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슬래브 폼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가구에 쓰이는 연질 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라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용으로 바닥 트랙용에 쓰이고 하는 타이어에도 쓰이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리지드 폼이라 그래서 냉장고, 가전제품이나 LNG 창고, 그 다음에 건축용으로 쓰이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발포제를 사용해서 발포를 하는 제품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드로 쓰이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슬래브 폼은 발포제를 씁니다만 이미 수발포로 대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경질 우레탄 단열재 쪽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은 냉장고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냉장고에 단열재로 들어가는 폴리우레탄 소재는 이미 사이클로펜탄으로 다 전환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LNG, LPG 선박 내지는 기지에 쓰이는 발포제들도 HFC 245FA나 HFO 계열로 이미 대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축용으로 쓰이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이나 보드용 단열재, 스프레이폼 이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HFC 141B를 쓰고 있고 또 사이클로펜탄도 일부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발포제에 대한 부분들이 HFC나 HFO 계열로 변동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제품 군별로 생산량입니다. 이거는 발포제량이 아니고 제품으로 생산되어 있는 생산량인데요.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라고 하는 보드형 단열재는 사실 개발은 2000이 아니죠. 1980년대에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고효율의 어떠한 단열 성능으로 인해서 2011년, 12년 한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단열재로 쓰이게 됐고요. 그래서 보드형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로 쓰이고 있는 우레탄 폼, 그 다음에 냉동 창고나 냉장 창고에 쓰이고 있는 스프레이 폼 이렇게 3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2017년도에는 전체가 한 12만 5천 톤에서 2021년도에는 16만 2천 톤 정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가 제일 많이 사용이 좀 됐었는데 19년도 이후에 약간 감소 추세에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산업별로 그러면 이제 단열재별로 대체 현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질 폴리우레탄 폼 판상 단열재는 지금 현재 그 KS 인증업체가 24개 회사 중에 19개 회사가 이미 사이클로펜탄으로 대체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체 수로 보면은 90%가 안 됩니다만은 전체 캐파로 본다 그렇다면은 전체 캐파의 95% 정도는 이미 사이클로펜탄으로 대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로 쓰이는 거는 아직까지는 141B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24개 라인 정도가 되는데 업체가 정도가 되는데 2개사 정도가 이제 업체를 이전하면서 사이클로펜탄으로 대체를 했고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이클로펜탄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러면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방폭 설비를 하는데 최소 뭐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까지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바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레탄 스프레이 폼에 대한 부분은 일부 업체가 뭐 245FA, FC로 이제 해서 환경표지 인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41B로 대부분 다 발표를 하고 있고 141B의 쿼터량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에서 수입되는 반반 폴류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뭐 강화를 하고 있는 화재 안전 성능에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녹색 건축, 제로 에너지 빌딩 이 부분도 실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발포제로 또 사용이 돼야 되는, 그래서 화재 안전 성능에 대한 부분은 단열재의 어떠한 고유 특징이라 그럴까요? 요구되는 부분은 단열 성능이 뛰어나야 되는데 화재 안전 성능을 강화를 하다 보니 무기물이 들어가고 단열 성능이 좀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복합적인 이 세 가지 부분의 어떠한 나라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대체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물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이 2021년 12월 23일부로 건축법이 바뀌어서 건축물에 쓰이는 내부 마감 재료, 즉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부분은 화재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은박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무기물을 앞뒷면에 붙여서 이제 하던 것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심재 준불연, 면제를 벗겨낸 심재 준불연이 요구되어지고, 그 다음에 실물 모형 시험이라 해서 수천만 원이 드는 시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제품을 외벽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실물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물 시험과 심재 준불연 시험을 1회 하는 데 있어서 약 한 5천만 원 가까이의 비용이 드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 단열재 중에서는 외벽으로 쓰이는 단열재의 경우도 예전에는 면제 시 준불연이었는데 심재만으로 준불연을 요구하고 있고, 실물 모형 시험을 8m 높이의 건축물을 지어서 시스템대로 설치를 해서 화재 안전 성능을 테스트하는, 이거를 다 만족이 돼야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녹색 건축, 제로 에너지 빌딩 같은 국토교통부라 하더라도 건축안전과에서는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교통부의 녹색 건축과나 그 다음에 건축정책과 여기에서는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어떠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발포제에 대한 부분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는데요. 올해 1월 3일부로 친환경 표지 인증이라는 EL243이라는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발포제가 ODP가 제로고 GWP가 300 이하인 물질을 쓸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바꾸기가 힘드니까 25년까지 ODP 제로, GWP 1000 이하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체 발포제로 바꿀 수 있는 가스들에 대한 부분들을, 발포제들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방금 보신 것과 같이 환경표지 인증을 마치려고 그러면 GWP가 1000 미만이 돼야 됩니다. 25년까지요. 근데 이미 245FA가 1000이 넘어가는 1030이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대체 방향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HFC 365 MFC나 그 다음에 HFO 계열 아니면 사이클로펜탄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맨 밑에 보시면 CO2 발포로가 되어 있는데, 우레탄 발포를 하는 기술 중에 수발포라고 해서 물로 발포를 해서 CO2 가스에 의해서 발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우레탄에 대한 부분이 수발포로 해서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 안정 성능과 단열 성능과 이러한 부분들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발포로에서는 뭐 단열 성능이 워낙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적용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가능한 발포제의 적용성 검토를 보면 자, 어찌됐든 245FA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HFC 365 MFC로 갔다가 그 다음에 HFO 계열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이클로펜탄은 발포제로서 이제 초기 열전도율은 현재 쓰고 있는 KS 기준에 충분히 미팅이 됩니다만은 또 산업자원부의 통상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그 단열재에 대한 부분에 장기 열전도율 발포제를 쓰는 단열재에 대해서 XPS 우레탄 패널폼에 대해서 장기 열전도율을 또 품질 기준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클로펜탄이 초기 열전도율은 현재 KS 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만은 장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이클로펜탄도 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레탄 쪽에 적용 가능한 부분은 뭐 공급과 가격만 맞춰진다 그렇다면은 뭐 당장이라도 HFO 계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에 대한 요약인데요. 대체하는 데 문제점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뭐 저희들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발적, 선제적으로 대체하기가 좀 힘든다는 거고요. 제품의 가격에 발포제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레탄 단열재 같은 경우는 이미 사이클로펜탄으로 바뀐 게 75%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뭐 나라의 어떠한 이 불소 계열 가스에 대한 정책에 의해서 그 정책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바뀐 게 아니라 1살비 가스보다 사이클로펜탄이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업체들이 경쟁력에 의해서 저절로 바뀌어진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대체 발포제 결정의 주요 요인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과 성능과 공급성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봐지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발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45FA에 대한 부분도 현재로서는 GWP가 1000이 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HFO 계열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앞부분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 말씀에 따르면 중국도 이제 HCFC에 대한 감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41B에 대한 공급 수요가 가격이 변동이 되게 되면 적용하는 데에 대한 부분 문제점들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단열재 쪽에서 쓰고 있는 사이클로펜탄을 제외한 모든 HFC 계열과 HFO 계열이 전량 수입에 의존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에 공급에 대한 부분에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포제 전환이 만약에 늦어진다 그러면 245FA로 만약에 141B가 다 대체가 된다면 2018년도 기준으로 우레탄 관련된 산업에서 141B를 쓰는 양이 약 7,000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CO2 발생량을 곱하면 약 720만 톤의 CO2 발생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마지막으로 실현 방안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대체 방향에 대한 것들이 미리미리 수립이 되고 산업계가 이걸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런 정책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뭐 로드맵에 의해서 이렇게 감축을 하게 되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대체 발포제의 수급 관리에 대한 부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급량에 대한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지원 정책으로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141B를 사이클로펜탄으로 바꿨다가 HF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했는데요.
1,4,1B를 사이클로펜탄으로 바꿀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비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요. 그게 또 결국은 HFO 계열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에서의 지원과 그다음에 보조 정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HFC 계열이나 HFO 계열들이 다 전량 수입에 의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산업에서는 그 HFO의 가격이 지금 쓰고 있는 사이클로펜탄 수준으로 된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리고 공급도 원활하다면 더할 나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량 수입에 의존되고 있는 부분이라 대내외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공급이 중단되든지 가격이 폭등하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되지 않도록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조업체를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